풀뿌리 K 시간입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에 추진하던 콘도 사업이 결국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자광홀딩스가 끝내 토지 대금을 내지 못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한 고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년 전이죠. 네. 자광홀딩스가 짓겠다던 관광 휴양 콘도. 먼저 구체적인 사업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 콘도 사업 부지 약 13,000평에 자광홀딩스가 한 2천억 정도 투자해서 대형 콘도, 그다음에 유락시설들을 짓겠다라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은 대략 이제 3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22년 4월 달에 자광홀딩스하고 부안군이 MOU를 체결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는 실시 협약을 둘이 양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 달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 약 26억을 서로 납부를 이제 자광홀딩스에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을 지불하면 이제 사업 매매 계약이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23년 3월 20일자로 되어 있는 106억의 중도금을 자광홀딩스에 내지 못했고요. 네. 또 23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133억 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안군에서는 다시 2024년 말까지 연기를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납입 만기일인 작년 12월 30일 날 하루 납기 끝나기 하루 전에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략 25년 올해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해 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대금이 납품이 안 됨으로써 결국 문제가 커졌다고 봐야죠. 네. 결국 이제 대금을 지불을 못하면서 네. 부안군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광홀딩스가 자금력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중도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안군에서도 3회에 걸쳐서 지나치게 많이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문제가 볼 수 있겠죠. 결국 자광홀딩스의 자금난, 그리고 부안군 행정에서 안일한 행정 처리, 이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결국 해결해야 될 큰 과제를 부안군이 안게 됐다고 봐야죠. 네. 시민단체 등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안군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자광홀딩스 사업자 선정을 두고 초기부터 자금 동원 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러 의혹도 일었는데요. 사업이 무산되면 군 행정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초기부터 이제 자광홀딩스의 이제 자금령, 지표 계산, 지표 등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자격을 획득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까지 지급하면은 이런 상태가 왔는데요. 이게 이제 무산이 되는 이제 수순에 결국 와 있다라고 본다면은, 부안군으로서는 2013년 이후부터 꾸준히 이제 10몇 년 동안 추진해왔던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이제 개발 문제가 이제 큰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는 17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올 줄 알고 많은 이제 토목사업, 전기공사 이런 사업들이 이미 발주한 상태에서 아마도 부안군의 재정적 압박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부안군이 문제를 댔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현 단체장 부안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안 콘도 사업 무산 위기가 더욱 관심을 모았던 거는 이 콘도 사업자인 자광홀딩스의 자회사가 바로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이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자광홀딩스는 이 특혜 의혹을 살 정도로 기한 연장을 해줬는데도 토지 대금을 내지 못했는데, 자회사인 자광의 자금 투자 능력은 괜찮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두 개 회사가 이제 자광홀딩스하고 주식회사 자광하고 두 관계는 이제 자광홀딩스가 주식회사 자광의 이제 대지주 주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봐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지분 관계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이제 자광홀딩스의 자금난이 곧바로 이제 자광의 대한방직터를 개발하는데 자금난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요소는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돈의 흐름이 묶여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제 주식회사 자광이 이제 대한방직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금난에 대해서 로 인해서 공사 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공사가 또 이렇게 대금 지출 같은 게 안 돼서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또 봐야 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그래서 향후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점에 열심히 이제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날 수 없다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가 뭐 선택과 집중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해요. 네. 이제 전주에 대한방직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쪽을 이제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둘의 관계가 대지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